되게 뭔가 다 잘해 보이잖아요. 근데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약간. 재택근무를 하면 집에만 있게 될 텐데 출근을 한다는 행위가 없어서 하루 활동 범위가 좁아서 답답하진 않으신지요? 재택근무 해보고 싶은 1인. 되게 마이너한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동을 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치과를 갈 때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노트북으로 업무를 봐서 예전에 체인지그라운드에 PD님 한 분이 자기는 대중교통 탈 때마다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누구예요? 퇴사하신 연 PD님, 네, 연 PD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그거를 듣고 저는 좀 놀랐는데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틈새 시간 활용. 네, 틈새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더라고요. 예전에 편집실에서 막내로 일했었거든요. 네. 근데 옆에 이제 대표님 방이 있었는데 일이 다 끝냈는데도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돼서.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안 좋은 환경이었는데 이제 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제가 할 일을 다 하게 되면은 눈치 보지 않고 퇴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걸 장점 중에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체인지그라운드 식구들 중에 가장 재택근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활용법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고 혜택?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집에 있다는 게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가끔씩 집에서 숨어요. 어떤 엄마가 없을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엄마 찾다가 또 없네 이러면서 되게 좀 실망하는 표정 이런 거 그런 거를 보다가 제가 막 이렇게 딱 놀이켜주면 되게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해주는 거 없어요. 근데 엄마가 있는 걸로 애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학교 봉사활동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것도 웬만하면 참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육아의 최고의 업무 형태가 아닐까, 재택근무는. 처음에 체인지 입사해서 아무도 저를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나태해지는 것도 조금 있었고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집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저를 제약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쉬고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밤이랑 새벽까지 업무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재택근무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설가 이혜수 씨가 자기가 글을 쓸 때 집안에다가 철창 감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글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다 쓰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우선 집안에 있는 그 침실 문은 닫아놓고요. 네. 보면 들어가고 싶어져서. 그리고 정말 집중해야 되고 마감이 정말 급할 때는 제 방문도 아무리 더워도 그냥 닫아놔요. 닫아놓으면은 진짜 이 환경이 딱 집중하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살짝 외로울 수가 있다는 건데요. 나 되게 외로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조금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말도 안 하게 되고 활력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 또 최근에 읽은 그 언제 할 것인가라는 책을 보면은 기민성 브레이크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집중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휴식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짧더라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제 좀 더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체인지그라운드 식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되게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회의를 한 번 하면 일주일이 좀 활력이 좀 더 넘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딱 일주일 텀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한 번 앉으면은 7시간도 앉아있어요. 안 움직여요. 스트레칭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일 중독자여서 일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일을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좀 특이한 타입의 저희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썼던 글 중에 하나가 애들이 저를 일로부터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방해 요소라기보다는 일로부터 이제 저를 생활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그런 존재이라고 생각하는데 막내가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녹음을 했거든요. 하나님, 엄마, 컴퓨터 자주 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핸드폰도 자주 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야? 큰애가 어린이집 다닐 때인데 선생님이 상담 시간에 어머니 혹시 컴퓨터 뭐 하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 영상 편집한다고 집에서 재택근무한다고 했더니 아 다행이라고 약간 되게 안도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애가 엄마가 집에서 컴퓨터만 한다고 그러니까 게임 중독자이신지 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재택근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성과로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로. 근데 보통 회사는 사무실에 앉아서 뭔가 컴퓨터하고 뭔가 일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택근무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신 박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일을 하루에 1시간만 해도 성과만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댓글 중에서 팀장님의 시간 관리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PT 멋진 남편님의 댓글인데요. 김 팀장님, 워킹맘으로 시간 관리,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애 둘 키우며 일하며 자기 개발 중인데 늘 일에 육아에 지치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자기 위안을 이기며 자기 개발을 하려니 요즘 지치고 나태해지네요. 같은 워킹맘으로서 PD님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팀장이고 뭐 되게 빡세게 일하는 것 같고 애들은 아들만 셋이고 이러니까 되게 뭔가 다 잘해 보이잖아요. 근데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저의 문제점은 너무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애들을 키우고 집안일하고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건데 정말 저는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 돌보시고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해주시면서 그런 엄마들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못하는 부분이니까요. 각자 맞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순간순간에. 그리고 애들이 뭐 해달라고 그리고 뭐 병원도 가야 되고 막 하니까 2시간 일을 1시간 안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는 애들 병원을 갔어요. 큰애는 치과를 가야 되고 막내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체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종이가 이렇게 많아요. 몇 장씩. 옆에 치과를 가서 애들을 등록시켜 놓고 치과 검진을 받는 동안 막 썼어요. 그리고 애들 치과 치료 받는 동안 저는 제출을 하고 다시 애를 픽업해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몸과 마음이 좀 피곤해요. 그렇게 항상 고민을 해서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책을 들고 다녀요. 어디서든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애들이 오락실을 좋아하거든요. 오락실에서 하는 동안에 1분이라도 읽고 있고.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락실 와서 왜 책을 보고 있냐. 약간 무조건 데드라인을 지킨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을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그날 하기로 한 거, 다른 사람이랑 약속을 했든 저랑 약속을 했던 무조건 해내는 거예요. 서평 쓰는 거 같은 게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빨리 써야 되고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팀장이고 그룹장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됐고 그리고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되돌이키기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킨다. 엉망이어도 무조건 그 시간에 지킨다는 거는 철칙으로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면 빨리 하고 많이 한다. 빨리 하고 많이 하려면 시간 확보를 해야 되고 효율성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작업을 할 때 맡길 때가 있어요. 그때 막 머리가 너무 멍해서 이제 한번 스트레칭 해주면서 이제 환기를 한번 시켜준 다음에 뭐가 남았는지를 한번 쭉 써봐요. 예를 들어서 가편 2시간, 자막 1시간, BGM 효과 30분 이걸 이렇게 쭉 써놓고 스탑워치를 켜요. 그래서 1시간이면 딱 해놓고 스탑워치를 탁 키면서 다다다다다다 하면은 약간 긴장감이 엄청 생기고요. 되게 욕심부려서 하고 싶은데 필요하지 않았던 거는 쳐내게 되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걸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텔레비전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TV를 거의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밥을 먹을 때 잠깐 뉴스 10분 정도 보는 거? 그걸 제외하고는 최근에 30분 이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TV나 유튜브 같은 거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되니까 그렇게 시간 소비를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안 하려고 하고 저는 요즘에는 시간 관리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컨디션 관리라고 해서 이것도 시간 관리하고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되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죠. 한 12시에서 1시 정도에 잠에 드는데 가끔씩 뭐 2시가 넘어서 자면 되게 다음날 피곤하더라고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일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자서 몸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가 제 시간 관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걸 정리를 하면 사실 집중과 포기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 집중하기 위해서 그 스타벅스를 쓰시고 더 집중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하시고 저도 이제 최대한 시간 확보를 하고 그 시간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더 댓글로 달아주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또 봐요. 저는 지나가고 네, 박수 한번. 네.